지금 대구 부동산, 솔직히 말해 무섭습니다. 대구에서도 상위 입지였던 단지들이 3억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수성구 아파트도 2억 초반에 거래되는데요. 이쯤 되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붕괴라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닥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락의 한가운데에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 최저 탑10을 순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0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범어 사만나우빌입니다. 대구 수성구, 그 중에서도 범어동 생활권에 자리한 아파트인데요. 사만나우빌은 전국 브랜드급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입지 여건도 나쁘지 않아서 예전엔 살만한 아파트로 평가받던 시기도 분명 있었죠. 이 단지는 2007년에 지어졌고 총 240세대 규모의 아파트예요. 두 개 동, 최고 25층짜리 중고층 단지입니다. 입지를 좀 볼까요? 도보 10분 이내에 대구은행역, 범어역, 지하철 2호선이 있고요. 차를 타면 동대구역이나 달구벌대로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근처에 각종 상업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생활권 자체는 수성구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가 2021년 고점엔 32평 기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2025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5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됐어요. 2021년 고점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빠져 약 33.5%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세대수도 200세대 초반이라 소형 단지에 속합니다. 게다가 범어 학군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위치여서 수요층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에요. 물론 향후 대구 4호선 엑스코선이 생기면 지하철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 몇 년 뒤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더 빠지진 않을까 하는 눈치보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어 사만나우빌은 체면은 지키고 있지만 가격은 무너진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도 수성구인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매수로 들어가기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9위는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입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지하철 3호선 황금역과 수성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200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967세대, 6개 동, 최고 4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하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주변에 드란길 초등학교와 상업시설, 녹지까지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은 우수한 편이었죠. 하지만 가격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7월 34평형이 9억 7천5백만 원까지 찍었고요. 그런데 2025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3천5백만 원 하락률로는 약 34.4%입니다. 3년 사이에 무려 3억 넘게 빠진 겁니다. 전세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1월 5억 7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전세 거래가 거의 없고 시세 기준으로는 3억 초반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물론 이 아파트의 장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단지답게 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 관리 인프라는 안정적이고 입지도 나쁘지 않으며 주변 노후 아파트 대비 상품성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6억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도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매물이 꽤 많은데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곧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시장의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은 수성구 안에서도 프리미엄이 희미해진 대단지 아파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입지는 괜찮지만 과도한 고점 매수자와 낮은 전세가율 그리고 심리적 바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수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8위는 삼정 브리티시 용산입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13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상대적으로 신축축에 속하는 단지이면서도 이번 하락장에서 꽤 큰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767세대, 5개 동 규모이고요.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축전역 사이에 위치해서 더블 역세권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감삼, 축전 상권도 인접해 있어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 아파트의 35평형 최고가는 2021년 4월 6억 7,500만 원. 그런데 2025년 6월 실거래가는 4억 3천만 원, 심지어 최저가로는 4억 1,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 하락률은 무려 약 38.5%입니다. 이게 신축급 아파트에서 나온 수치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세가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엔 5억 3천만 원까지 전세가가 형성됐던 이 단지, 2025년 현재는 2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삼정 브리티시 용산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 전체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서구 전체가 입주 물량 부담과 학군 수요 약세, 그리고 중대형 신축에 대한 선호 하락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중급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나마 2010년대 이후 준공, 그리고 역세권과 상권 인접이라는 입지는 분명한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하면서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선뜻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축이지만 회복 탄력성은 불확실하고 전세가 붕괴로 인해 역전세 우려도 상존하고 있죠. 7위는 캐슬 골드파크 1단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죠. 2006년 8월에 준공됐고 무려 4,256세대, 총 6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나의 작은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대구 3호선 어린이세상역과 황금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괜찮고요. 생활 인프라, 교육, 교통이 다 갖춰진 입지라서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살기 좋은 수성구 대단지로 꽤 유명했던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단지의 매매 최고가는 2020년 12월 32평형 기준으로 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는 5억 1,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하락한 셈이고 하락률은 약 38.9%에 달합니다. 그것도 무려 1,500세대 이상이 있는 평형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같은 달에 4억 5천만 원에 직거래된 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 이상 빠진 사례도 있는 거죠. 전세가는 현재 3억 초반대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도 5억 7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매매와 함께 같이 빠진 상황이에요. 이 단지는 그래도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신뢰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성구 내에서도 실거주 수요가 아예 끊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고 매수자들도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특히나 고점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은 전세가로도 원리금 커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죠. 캐슬 골드파크 1단지는 수성구라는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고점 형성의 대표적 사례이자 현재 하락장의 직격탄을 맞은 상징적인 단지입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요 구조와 회복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위는 월배역 포스코 더샵입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
총 816세대 7개동 규모의 포스코건설 시공단지입니다. 대단지까진 아니지만 당시에 더샵 브랜드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상급 실거주 입지로 꽤 인기를 끌던 단지였죠. 무엇보다도 지하철 1호선 월배역 도보권 그리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모두 잘 갖춰진 곳입니다. 과거에는 월배라인 더샵하면 실거주자들이 줄 서서 들어가던 단지 중 하나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33평형 기준 최고가는 2021년 3월 5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실거래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하락률로는 약 39.1% 수준입니다. 전세가는 어떨까요? 2020년대 초반에는 4억 전세도 나갔지만 지금은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가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율은 약 70% 내외로 안정된 편이지만 그만큼 매매가가 많이 빠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 단지의 장점은 지금도 꽤 뚜렷해요. 먼저 더샵 브랜드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상품 신뢰도가 있고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자 입장에선 입지나 생활 여건 모두 무난한 편이에요. 단지 규모도 적당해서 쾌적하게 구성된 배치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단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 신축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달서구 전역, 특히 월배, 상인, 송현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신축 공급이 이어지면서 중형 구축 단지들은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둘째, 브랜드 가치 하락입니다. 더샵이라고는 해도 2006년 준공이면 지금 기준에선 상품성과 설계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전에는 브랜드만으로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제는 구축은 구축대로 분류되는 냉정한 시장이 된 거죠. 월배역 포스코 더샵은 한때 실거주 최선호 단지였지만 지금은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대표적인 중급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역세권 입지와 생활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 하락은 막고 있는 상태지만 반등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위는 대신센트럴 자이입니다. 대구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15년에 준공된 1147세대 13개동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센트럴이라는 이름답게 도심형 생활권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이 도보권에 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도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도심 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로 평가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서문시장, 반월당, 현대백화점, 대구시청 등 주요 상권과 가깝고 중구 내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중심지라는 점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를 보였던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자이 브랜드, 여기에 준신축급 연식까지 더해져 한때는 중구에서 손꼽히는 인기 아파트로 분류됐었죠. 하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34평형 기준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0년 12월 7억 6천만 원. 그런데 2025년 6월 실거래가는 4억 6,2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액은 최대 약 3억 원, 하락률로 보면 39.2%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외곽 구축이 아니라 도심권 신축 단지에서 나온 숫자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세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21년에는 5억 3천만 원까지 전세가가 형성됐지만 2025년 현재는 2억 7,500만 원의 갱신 계약이 이뤄졌고 시장에선 2억 중후반대 전세 매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장점은 분명해요. 도심 생활권에 있고 자이 브랜드에다 1100세대 넘는 준신축급 대단지죠. 입지나 규모, 상품성 모두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학군 수요는 약한 편이고 전세 수요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대구 전체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무겁다 보니 이런 조건을 가진 아파트도 쉽게 거래되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신 센트럴자이는 브랜드와 입지를 갖춘 단지조차 하락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위는 수성월드 메르디앙입니다.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이 단지는 2007년 준공된 총 753세대 9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수성구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 중 하나였고요. 33평형 기준으로 보면 단지 자체의 규모도 적당하고 차량 이동 시 수성 IC와 가까워 외곽이나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도보권 지하철역은 없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용에 더 유리한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지금 가격을 보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33평형 기준 최고가는 2021년 8월 6억 7,800만 원, 2025년 6월에는 4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6,800만 원 하락률로는 약 39.5%입니다. 전세가도 만만치 않게 내려왔습니다. 예전 최고가가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전세는 2억 8천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 단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수성구 내에서도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진 입지에 준신축급 연식에 브랜드 신뢰도도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고점 매수자들이 여전히 많고 가격 반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주변 신축 단지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구축 이미지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성월드 메르디앙은 한때 수성구 실거주 상징 단지였지만 가격 하락과 시장 위축 속에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금은 심리적 바닥 탐색 구간에 가까우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시그널이 강한 상황입니다. 3위는 보성왕 실타운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 1993년 준공된 1058세대 8개 동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올해로 무려 32년 차 구축인데요. 지금은 이름조차 낯설 수 있지만 한때는 도심 실거주 단지로 나름 존재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청라운동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준수한 편이고요. 남산동 중심부에 위치해 병원, 마트, 전통시장 같은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격 흐름을 보면 도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32평형 기준 최고가는 2021년 7월 4억 7,500만 원. 그런데 2025년 6월엔 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9천만 원 하락, 무려 40%가 하락했습니다. 전세가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2021년엔 3억 6천만 원까지도 전세가 형성됐는데 최근 갱신 계약은 1억 9천만 원, 신규 전세는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도 조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60%를 넘는데도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노후화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에 지어져 벌써 30년이 넘은 구축이고 엘리베이터나 주차 공간, 배관 같은 주거 인프라도 요즘 기준엔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재건축 연한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둘째는 입지의 한계입니다. 도심 안쪽이라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학교 접근성이나 신축 대단지처럼 눈에 띄는 수요 유입 요소는 부족합니다. 셋째는 대구 전체 시장 분위기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신축 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이런 구축 아파트는 수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은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보단 장기간 저점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성왕 실타운은 도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축이라는 한계의 가격이 크게 무너진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자보다는 재건축 기대를 노리는 투자 수요가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대구의 구조적 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위는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14년 준공, 총 464세대, 4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상복합답게 상가 주거가 결합된 구조이며 지하철 도보권이라는 표현은 무리지만 차량 10분 이내 거리로 대구 주요 교통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점은 교통적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면 그 모든 장점이 무색해집니다. 33평형 기준 2021년 2월 고점은 6억 4천만 원. 그런데 2025년 6월 실거래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하락액은 2억 7천만 원, 하락률로는 무려 약 42.2%입니다. 전세가도 같이 빠졌습니다. 2021년엔 전세 최고가가 5억 원까지 찍혔던 단지인데요. 지금은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0% 근처까지 떨어졌고 역전세 리스크도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상복합 구조라는 점. 층고나 환기, 커뮤니티 시설 등 일반 아파트보다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 접근성은 나쁘지 않지만 대구 내에서 학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은 아니고요. 상업시설과 교통량이 많은 구조라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하려는 수요보다는 직장인 중심의 도시명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464세대로 크지 않다 보니 거래량 자체도 적고 매물은 종종 나오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는 도심권 주상복합 단지조차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입지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장. 지금 대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위는 수성구 지산동의 청산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라 불리는 수성구. 그 안에서조차 30평대 아파트가 2억 초반에 거래되는 곳, 바로 청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에 준공된 무려 33년 차 구축 아파트예요. 총 468세대, 5개 동 규모로 중소형 단지에 속합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대형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고 중심지와의 연결성은 제한적입니다. 근처에 지산초, 지산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군 선호도 역시 다른 수성구 핵심 지역과는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실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33평형 기준 최고가는 2021년 10월 4억 1,500만 원. 그런데 2025년 6월엔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폭은 2억 가까이, 하락률로 보면 약 47%에 달합니다.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절반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세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2021년엔 전세가 3억 6천만 원까지 갔던 단지인데 지금은 1억 8천만 원 선에서 전세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청산 아파트는 매물이 꾸준히 나와 명확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5년 들어 33평형 실거래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대감은 전무한 상황이고 시세도 수성구 평균보다 50% 가까이 낮아 매수자들이 접근을 보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셨듯 대구는 지금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에 따라 아파트 가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기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단지와 반등할 입지를 구분하는 안목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은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